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제주도가 추념식을 범국민적 행사로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올해 추념식에는 추모 사이렌도 울리지 않는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숙하게 진행된 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참가자들은 음악에 맞춰 고개를 숙이고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합니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추념식부터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사이렌을 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동사무소 등에서 30초간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도민이 묵념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고 일선 학교와 관공서 등에서도 이에 맞춰 추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추념식 당일 사이렌은 어느 곳에서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렌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그렇게 이제 2교시 앞에 교과 선생님들이 하도록 그렇게 급박하게 회의를 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라든가 중앙부처 협의를 한 결과 원래는 안 됐습니다만은 내용을 좀 보완해가지고 재요청을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쪽에서 아직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승인을 못한 거죠. 4.3 추모 행사 홍보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4.3 추모 기간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되지만 제주도청 어디에서도 추모 분위기는 느낄 수 없습니다. 4.3 관련 홍보물이 곳곳에 걸린 제주도 교육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도 4.3 희생자들을 추모했지만 제주도는 관광업계의 그랜드 세일만 온라인에서 홍보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오늘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시작합니다. 개발 사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특혜 의혹을 조사하라며 도의회를 압박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주식회사는 100% 우리 아들 주식입니다. 저는 동급자예요. 자신의 아들이 오라 관광단지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사업자의 해명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주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되는 데다 최근 한국인 임원을 모두 해임하고 중국인 등으로 교체한 배경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적인 주인이 아닙니다. 개인인 전주를 알아야만 자금의 조성 배경, 자금의 원천 및 자금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번복할 때는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해놓고선 정작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는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완서가 제출되었지만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 사업 부지를 현장 방문한 뒤 내일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어떤 그 부처 부분들을 가져서 토론회를 열으면서 충분하게 도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는 반대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안건 상정이나 심의를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어제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3 희생자 배보상과 신고 상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가장 큰 비극인 4.3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4.3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제주기점 항공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요즘 청명과 한식을 맞아 조상의 묘를 옮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양지공원에서 화장을 맡긴 유골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최근 고조 할아버지 묘를 옮기려던 이모 씨 가족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화장을 하려고 양지공원에 맡긴 유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상해가지고 모시려고 한 건데 갑자기 유골이 없이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 되고 빈 함에 종이로만 글 써가지고 해서 봉안된 상태예요. 이 씨 가족이 제주도 양지공원에 유골 화장을 맡긴 건 그제 오후 2시쯤. 1시간 후 화장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유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원 측은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화장한 뒤 남은 잔해물을 모아 유골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화장로에 남아있던 유골을 직원이 잔해물로 착각해 버렸다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수습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진 다음에 남은 걸로 아마 착각을 해서 이거를 걷어서 그냥 잔재처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사고 당일 양지공원에서 하루 동안 화장한 유골만 69. 계약직 공무원 2명이 모두 처리하고 있어 이번 사고가 직원 실수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경찰관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감급 이상 간부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다음 달 9일까지 공직기강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정 청장은 경찰관들이 잇따라 사건 사고에 연루돼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관광업계의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민간업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상황이 어렵다며 비정규직 직원을 줄이고 있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좌모 씨. 좌 씨는 최근 용역업체로부터 이달 말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루즈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 더 이상 고용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좌 씨를 비롯해 터미널에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 수십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도는 당분간 고용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급여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크루즈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받는 보수의 70% 정도를 보장해드리고 계속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제주공항과 제주경마공원 등에서도 올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10여 명이 잇따라 해고된 상황. 비정규직 노조는 해고된 노동자 대부분이 지난해 노조 설립과 함께 가입한 노조원들이라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고용승계의 지침을 어겨도 공공기관은 스스로 단순 노사 문제로 치유해버리는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 제주 지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3천여 명. 정부 지침과 달리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불안한 고용을 걱정해야 하는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 구조 앞 김영리에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김영 종합운동장 주변 도유지 10만 8천 제곱미터에 공공주택 600세대와 민간주택 300세대 등 900여 세대를 짓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이달 안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제주도 개발공사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수를 지나 이른 봄까지 지리산 등 청정 산간 지역에서는 몸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한창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마셔봤을 텐데요.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무분별한 채취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MBC 경남 박민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량한 계곡물 소리가 봄이 왔음을 알리는 지리산 대락. 해발 700m, 우수와 경칩을 전후로 이른 봄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 이뤄지면서
청정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수액 채취관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수액을 받다 내버려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통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습니다. 청정 계곡 주변이 고로쇠 수액 채취 후 방치된 용품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산속이다 보니까 길도 없고 하니까 멀기도 하고 힘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로쇠 나무는 상처투성입니다. 마구잡이식 수액 채취로 온통 구멍이 뚫려 흉터만 남았고 구멍을 뚫기 위해 박아놓은 철사와 못은 제거되지 않은 채 나무에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청정약수 건강수라 불리는 고로쇠 수액. 하지만 채취 현장의 환경해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네, 식목일인 오늘은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 약하게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빗줄기는 점차 굵어지면서 전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양은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으로 꽤 많겠는데요. 비뿐만 아니라 벼락과 돌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최저 기온은 15도로 오히려 어제보다 6도가량 더 올라 있는 모습이고요. 낮 기온도 20도 내외로 평년보다 더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도 북부 지역으로는 회년상이 나타나면서 평년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종일 17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6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산간 지역으로는 낮부터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시야가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종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 흐리거나 비가 오는 가운데 제주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과 모레 사이에 더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말부터는 구름만 지나면서 다시 온화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어미돼지 4마리가 죽고 양돈자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축사, 보온 등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축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대포 통장을 만들어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진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8월 2달에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대포 통장 3개를 만들어준 뒤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200만 원을 입금하자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 들어 제주시 지역의 토지거래 면적이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토지거래 면적은 888만 제곱미터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0만 제곱미터, 35% 감소했습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떨어진 데다 토지 분할 제한 등 투기 방지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에 사용했던 행정전화 요금을 7년 만에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KT에 납부해야 하는 행정전화요금 170억 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161억 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9억 원은 8월 말까지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7대 경관 선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2억 통의 전화를 걸었고 KT는 해외 전화망이 아닌데도 국제 전화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었습니다. 제주와 부산 항로를 운항하는 카페리가 오는 16일부터 2척에서 1척으로 줄어듭니다. 동북아 카페리는 건조한 지 25년이 넘은 레드스타호가 설령 제한 때문에 국내에서 운항할 수 없어 말레이시아 선사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북아 카페리는 레드스타호를 대체할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아시아가 제주 취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잇는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에어아시아와 협의했고 항공기 슬롯을 확보해 올해 안에 취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6만 6천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